처음 만든 계기는 좀 단순했어요. 지금 팀에 합류를 했을 때 네. 기존의 레거시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백지 같은 상태였어요. 개발자분들이랑 협의할 때는 사실상 사이즈랑 타입페이스와 웨이트 축약형 버전만 있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소규모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대규모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했는데 소규모, 대규모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 디자인 시스템을 나눈 기준은 적용 범위, 그러니까 플랫폼, 뭐 예를 들어서 웹에만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다양한 멀티 플랫폼에 적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도 있겠고, 이 디자인 시스템을 함께 공유하는 인원을 기준으로도 해서 소규모와 대규모라는 컨셉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 디자인 시스템을 잡으면서 어떤 고충이 있으셨는지 두 분이,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꼭 신경 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두 분이서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가실 예정이니까 채널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마켓에서 현재 7년차 디자이너 구경하라고 하고 있고요. GDS라는 지마켓 디자인 시스템을 리딩한 지는 약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개발자와 디자이너 분들의 약간 피그마 IT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제 지마켓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고서 많이 스터디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익숙하신 분이죠. 네, 피튜브 채널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 그래도 잠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1인 디자이너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 김대일입니다. 네. 일단 최근 이제 뭐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저는 이번에 컴피그를 보면서 이제 이 디자인 시스템도 이제 조직마다 정말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걸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문물 주신 것까지 저희가 싹 답변을 드릴 거니까 이제 꼭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이제 그 경환님께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마켓 디자인 시스템은 너무나 유명하고 이제 웹사이트에도 배포를 해놓으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디자인 시스템 관련해서 공부할 때 참고를 굉장히 많이 했던 시스템인데 실제로 이제 경환님이 디자인 시스템 팀에 오래 계시면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고 직접 관여하신 부분이 정말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프로덕트의 일관성 및 이제 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좀 원래도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 보이세요. 네, 그래 보이세요. 네. 이 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약간 마인드셋을 나는 디자이너, 개발자 분들의 이제 생산성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좀 마인드셋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관리부터 뭐 그 파일 내 레이어 관리, 그리고 피그마 계정 이름 관리까지 좀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챙기시는군요. 하나하나 조직에서. 네, 빛과 소금 같은 존재. 그러면 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느꼈던 바라든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서비스가 웹, 그리고 D웹, PC,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정말 다양한 환경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통일화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전에 협의를 봤던 게 다른 환경에서 협의를 할 때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래 다른 플랫폼에서 괜찮았던 게 이제 네.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그쵸. 시간이 많이 소요되셨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제가 그 피그마 연사로 썼을 때 파운데이션부터 다시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타이포그래피였어요. 저희가 기존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그리고 폰트 스타일 그리고 웨이트 순으로 가이드를 잡았었었는데 네. 초반에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이제 타사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네, 그쵸. 사이즈를 뭐 XXS부터 XX 라지 네. 뭐 이런 순으로 사이즈가 단계별로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방식이 문제가 뭐였냐면 중간에 이제 사이즈가 추가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분들도 이러한 구분을 빠르게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앱 개발은 해상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1배수, 1.5배수, 2배수, 3배수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네이밍으로 대응하기 힘든 이슈도 있었고, 기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그냥 단순히 나열했기 때문에 가이드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뀐 부분은 이제 계층을 최우선으로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사이즈, 그리고 타입페이스와 웨이트를 합쳐서 축약한 버전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시기도 하는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뭔가 티셔츠 사이즈 이런 걸로 잡으면 이게 예외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이 예외에 대한 대응, 그쵸?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해 나가시면서 좀 네. 이제 최종 버전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신 걸로, 네. 네, 맞습니다. 네. 개발자분들이랑 협의할 때는 사실상 사이즈랑 타입페이스와 웨이트 축약형 버전만 있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디자이너 분들한테의 가이드가 노출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맨 앞에 하이어리키를 넣겠다라고 제가 우겨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부분까지 합한 버전은 이제 디자이너를 위한 가이드고, 이제 뒤에 있는 속성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이 빠르게 보고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네. 축약어로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타입페이스랑 합쳐서 네,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군요. 네, 데일님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셨나요? 정말 많이 공감했던 게 초반에는 국내 디자인 시스템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외국 걸 굉장히 많이 찾아왔는데 네.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약간 한국형 플랫폼에 좀 맞지 않는 문법이나 요소들이 있어서 그거를 해석하고 또 공부해서 저희 걸로 바꾸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뭐든지 디자인 시스템 레퍼런스 참고는 하되 이제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 맞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플랫폼에 맞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하나 이제 이런 거를 봤는데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뭔가 디자인 시스템에 이제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처음에 이제 디자이너들 입장에선 이렇게 하면 개발자분들이 편하시겠지 하고 잡았는데 결국엔 이게 또 다시 한번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아마 되게 비슷하게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답은 이제 개발자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네. 그쵸. 우리 조직에 맞는 이제 이런 규칙, 내부 안에서 답을 네. 찾는 게 정답이다라는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뭔가 두 분과 함께 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네, 이야기만 듣는데도 네, 너무나 공감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데일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문물 같은 걸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업에 있고 혼자 디자이너로 있는데, 또는 소규모 조직인데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잡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데일님은 제가 알기로는 혼자 디자인 시스템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잡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조직 또는 혼자 작업을 할 때 디자인 시스템을 잡아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디자인 시스템을 처음 만든 계기는 좀 단순했어요. 지금 팀에 합류를 했을 때 네. 기존에 레거시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백지 같은 상태였어요. 뭐 컴포넌트가 많이 만들어져 있거나 정리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스타일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정말 생짜 디자인으로 타이포는 타이포대로 컬러는 컬러대로 모든 기본값으로 디자인된 상태의 파일을 제가 마주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게 더 레거시 파일이 쌓이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맞아요. 그 시점에서 저희 플랫폼에 좀 다기능이 붙는 시점이었어요. 그럼 더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게 눈에 보였고, 그 전에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조금 구축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마음 먹기와는 다르게 또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거를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1차적으로 많은 좀 소규모 스타트업 디자이너분들 공감을 하실 텐데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네. 적은 리소스로 그쵸.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 할 게 많은데 결국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업무의 효율을 올려주고 좀 속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면서 정작 업무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좀 주객전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제 실제 업무 캐파를 우선 파일로 전부 정리를 했어요.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다음 주까지 나와야 될 일부터 시작해서 달 단위로, 연 단위로 일단 쫙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파워 제이. 리스트를 적고 나니까 어느 특정 시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점에는 빈 시점이 생겼다. 3주 정도 제가 여유가 있을 시점이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날 때가 한번 디자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계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관리 차원. 지금은 시간이 들더라도 이게 모두가 좀 비슷하게 공감하시는 지점일 것 같은데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초기 비용이 들지만 후에 관리 차원에서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업무를 먼저 파악해서 빈 공간을 노렸다. 그런 이제 비하인드가 있으셨군요. 네. 와, 그러면 데일님이 생각하시기에 구축 전에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내 업무를 파악해서 시간을 확보한다? 일단 소규모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업무가 시시각각 들어오고 또 굉장히 계속 바뀌는 케이스에서는 그쵸. 사실 시간을 들여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했을 때 정작 본업이 막히지 않는 선에서의 캐파 파악은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캐파 파악 중요하죠. 저도 이제 혼자 팀에서 한번 디자이너로 활동해 본 적이 있는데 상상 이상으로 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을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습니다. 프로덕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케팅 소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쵸. 영업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네. 회사 내부 에셋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프로덕트만을 위해서 시간을 100% 쓸 수가 없었어요. 네, 그쵸. 네. 근데 아마도 스타트업에서 혼자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경우라면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공감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아님께서 한 3년 정도 디자인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모든 문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팁이나 혹은 또 이 디자인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경아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나 디자인 시스템 운영 잘하려면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 디자인 시스템 담당자가 가져야 할 자질 중에 하나는 약간 소프트 스킬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이 업무를 맡을 때 마인드셋을 작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업무 외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흔쾌히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자세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 스킬을 써야 하는지 내가 이제 의도하거나 혹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경아님은 좀 접근을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을 디자인 UI 키트를 넘어서 실제 이제 개발 컴포넌트와 연결을 시키려고 했을 때 그 협업하는 실무진 분들께 이제 작업 외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면서 조금씩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차마 인지하지 못했던 불편함들을 인지시키면서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한계가 있으면은 이제 팀장님도 참조를 해서 미팅 자리를 공식적으로 갖고 제안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슈를 제기를 하고 공동의 문제로 이제 만들어서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셨다. 근데 이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각자의 업무도 다르고 각자의 업무 우선순위도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만큼 급한 일이 상대방에게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우선순위일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아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혼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뭐 시스템 관련해서 수정을 해야 되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경아님 입장에서 조금 급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그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이너 분들이나 개발자 분들한테는 조금 낮은 우선순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맞아요. 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선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환경별로 상황도 다르고 리소스 여유분도 다 각각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리소스 여유분이 되는 환경 우선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했고 지금 가능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우리 목표로 잡고 작업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래서 환경별로 다른데 처음에는 이제 웹 쪽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컴포넌트 작업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안드로이드 쪽이 좀 여유분이 생겼을 때 같이 컴포넌트 작업을 했다가 잠시 중단이 되고 최근에는 iOS 개발자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리소스에 이제 여유 타이밍을 누르다가 필요한 타이밍에 딱 치고 들어가서 이제 좀 해결하는 식으로 좀 이제 모든 상황을 풀어나가고 계신다.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이외 관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데일님께도 궁금해요. 데일님은 이제 뭔가 혼자서 디자인 시스템을 잡으시고 이제 관리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장점이나 혹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작은 조직이라는 이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저희 팀에서 지금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저, 그리고 기획자 한 분, 개발자 한 분, 이렇게 3명이서 메인으로 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뭐 하는지 다 알고 또 의사소통과 피드백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어요. 아, 그쵸. 제가 뭐가 필요하면 정말 메신저도 아니라 파티션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 좀 급한데 피드백 먼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그런 환경이 됐고 또 모두가 책임자이자 실무자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자 했을 때 좀 오케이 해주는 분위기도 팀 내에서 형성되어 있었어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것도 좀 부담이 없었고 열심히 만들었지만 다른 1인 디자이너분과 좀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네. 물어봤더니 그거는 조직마다 좀 다르다. 우리 조직도 소규모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조직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에 아예 필요도조차도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맞아요. 설득이 정말 어렵죠. 그걸 듣고 느낀 게 작은 조직이라고 무조건 유연한 건 아니구나. 그게 인원에 맞춰서 꼭 유연하고 뭐 소통이 빠르고 이런 게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와 또 그 조직 내 니즈를 파악해서 업무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한 요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모든 일에 혹은 그냥 뭐 디자인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협조적인 구성원들을 만나신 게 정말 어쩌면 복일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정말 좋은 동료들을 맞아요. 만나셨네요. 그래서 각자 조직에서 뭔가 이런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뭐 조금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저희는 초반에는 이제 디자인 규칙을 앱 개발 환경에 적용할 때 굉장히 비협조적이셨어요. 아마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이너 인원도 굉장히 많고 이 모든 디자이너가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죠. 그 생각을 바꾼 계기가 저희 이제 SVG 아이콘 사용이었고 제 리소스를 엄청 들여가지고 이제 디자이너가 사용하기 위한 편한 컴포넌트도 제작을 했고 모든 디자이너들을 제가 일일이 감시하면서 SVG 관리자처럼 이렇게 컨트롤을 맞습니다. 이제 100% 적용이 되면서 계속 이때 쌓여있던 이미지 리소스도 줄고 레거시도 확 줄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의 인식이 확 변했어요. 좀 더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먼저 개발자분들이 GDS 워킹그룹을 이제 각 팀 안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컴포넌트를 제작하고 저희에게 데모 세션까지 펼쳐지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구성원들도 이게 왜 좋은지를 좀 몸소 느껴봐야 그쵸? 맞아요. 조금 더 약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데일님께서는 이제 뭔가 디자인 시스템 작업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으셨나요?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해본 경험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제가 너무 초반에 저희 팀이 협조적이라고 네, 말해서 그쵸.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다 같이 협조적이기도 했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디자인 시스템의 리서치와 공부를 많이 해간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스타일이랑 컴포넌트 위주로 저희가 스타일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었어서 저희가 프론트에 쓰는 언어와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어요. 저희가 SCSS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언어랑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의 코드 적용이 비교적 빠르고 쉬웠기 때문에 개발자분도 큰 어려움 없이 적용을 해주시고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2003년도쯤에 좀 피그마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쵸. 베리어블이라는 친구가 나왔죠. 네, 사실 저도 이제 베리어블 처음 나왔을 때 조금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기능의 스펙 자체도 큰데 이게 어떻게 좀 뭔가 적용할지조차도 좀 막막했던 기억이 나는데 큰 파장을 맞으셨군요. 네, 저희가 잘 돌아가던 저희 디자인 시스템이 한번 크게 삐걱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스템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베이스가 생긴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고도화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리어블이라는 큰 기능이 피그마에 도입이 됐고 이제 다른 분들이 베리어블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든 레퍼런스를 또 보다 보니 역할별로 컴포넌트별로 잘 정리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쵸. 나도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그걸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에 좀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뉴얼하는 시점에 바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개발자분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대혼란이 왔군요. 네. 베리어블로 이렇게 시멘틱 언어를 적용하고 나면 피그마에서 데브 모드에서 그 값과 수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편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개발자분이 조금씩 불만을 말하더라고요. 이거 베리어블 적용된 시스템 자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구조는 알겠는데 내가 어떤 수치를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을 막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을 했나라는 반성도 했고 얼만큼 개발단이랑 협의가 중요한지를 또 몸소 느낀 거죠. 네, 그쵸. 이런 아주 큰 파도를 거치고 나서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타일과 현 스타일이 조금 시스템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하고 싶어서 과도기에 있는데 스타일에 뭐 배리업을 다 참조해 놓고 가끔씩 디자인을 하다 보면 적용 안 된 친구들이 하나씩 발견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빨리 새 시스템으로 넘길 수 있을지 관련 자료나 뭐 플러그인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그쵸. 공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리어블 같은 거를 이제 조직에 도입하실 때는 이제 충분한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로 느끼는 거는 다양한 조직들의 사례를 보면서 구성원들의 학습 정도가 비슷하게 맞아요. 올라와야 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게 잘 워킹이 되는데 그렇지 맞아요. 않은 상황에서는 좀 긴 과도기를 거칠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보면서 우리도 저랬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앞으로 뭔가 도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1부에서 준비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도 정말 조직마다 상황도 정말 다르고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이나 혹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도 너무나 다르다는 걸 또 한 번 느껴요. 근데 이런 사례를 많이 케이스 스터디를 할수록 다음에 우리 조직에 비슷한 문제라던가 뭐 어떤 이제 그런 문제 상황이 왔을 때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께도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2부에서 또 다시 찾아올 예정이고요. 1부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경아님, 데일님 감사합니다.